안녕하세요, 따수밀기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걸. 이 말들은 결코 단순한 투정이 아니고 단순한 푸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합니다. 누구나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피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자거나 며칠 쉬면 회복되는 피곤, 또 하나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곤입니다. 첫 번째 피곤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주말 동안 늦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피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피곤은 다릅니다.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피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다시 눈을 감고 싶어지는 피곤, 마음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피곤입니다. 이 두 번째 피곤은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피로는 충전되지 않는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도 불빛이 잠시 깜빡일 뿐 배터리는 다시 차지 않습니다. 마음이 방전된 상태에서 아무리 눕고 아무리 쉰다 해도 다시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피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조용한 비명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귀찮음을 느낍니다.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는 말이 며칠이고 몇 주이고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즐겁던 일이 오늘은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늘 하던 취미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챙겨보며 웃던 사람이 이제는 리모컨을 드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연락을 반갑게 받던 사람이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나가던 산책이 활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게으름의 언어가 아닙니다. 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꺼져가는 순간 삶의 불빛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 없어져도 괜찮아. 나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구조 요청입니다. 나 좀 붙잡아달라. 나 좀 구해달라. 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다 그런 생각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조 요청을 놓치게 됩니다. 무심히 흘려듣는 사이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기울어지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찾아오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끝없이 책망합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문제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에 덧칩니다. 우울증은 작은 잘못에도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한번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나는 누군가에게 늘 피해만 주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단점만 보이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은 전부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점점 더 왜곡되는 것처럼 자기 혐오는 삶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또 아무 일 없던 듯 웃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라면 늘 우울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아침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오후에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웃다가도
혼자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기복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파도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우울증은 마치 깊은 바닷속 잠수와도 같습니다. 잠깐은 수면 위로 떠올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바다 깊숙이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숨이 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이 2주 이상 이어질 때. 둘째, 과거에 즐겁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일상조차 버거워질 때. 셋째,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될 때. 이 3가지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 요청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음을 적어두는 겁니다. 꼭 긴 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색과 온도, 두려움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마음은 검은색이다. 오늘의 마음은 차갑다. 오늘의 마음은 떨린다. 이렇게 짧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객관화됩니다. 기록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생각을 글자로 꺼내는 순간 막연했던 감정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무게가 종이에 옮겨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기록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짧게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책에 그림을 그리듯 기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남기는 겁니다. 기록은 마음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말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숨 쉴 구멍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을 청하면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오히려 용기입니다. 견딜 수 없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야말로 강함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료 중 단 한 명이라도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 힘들어. 그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는 당신을 대신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동반자입니다. 상담과 치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 상담실을 찾는 것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주변 모두가 걱정하는데도 정작 본인만 괜찮다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았다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긴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이 작은 소화기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속 불길을 늦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피곤하다 말하면서도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반복하며 어제의 즐거움조차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 없어져도 괜찮을 거라며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다면 제발 이 말만 기억하세요. 지금 멈춰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버티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따수밀기였습니다.